예, 이번에 반도체역인데요. 예, 화웨이가 쏘아 올린 공에 지금 국내 SK 하이닉스나 반도체주가 아주 뭐 역풍을 맞고 있고 유탄을 맞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이제 그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전망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조금 주의를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상 이게 이제 SK 하이닉스 쪽에서 이미 부인을 했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유통되는 물량에서 어떻게 들고 갔는지 결국에 그 조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미 뭐 확정은 아니지만 이전부터 이제 또다시 유예를 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죠. 중국 쪽에 관련된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서 그게 연장하는 데는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칠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는 지켜보되 일단 지금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뭐 이제 만약에 거기에서 영향이 미친다라고 한다면 타격은 크죠. 왜냐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똑같이 비중이 있어도 지금 공장 자체를 옮길 현금성 자산이 있어요. 현금이 있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옮기기에는 지금 자금력이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는 옮긴다는 거죠. 건 이제 중국에 있는 생산 라인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중국에 예. 있는 생산 라인을 예. 이제 기타 뭐 베트남이라든지 다른 데로 이전을 네.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뭐 이제 다른 공장이라든지 우시 공장에서 낸드 20%, 디램 벌써 4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 쪽은 타격이 훨씬 더 좀 클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이 대표 기업들을 강하게 공격을 할까라는 부분에서는 전 조금은 회의적이기 때문에 이 이슈가 투심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는 하겠지만 뭐 이게 뭐 엄청난 급락을 끌어낸다라고 보고는 있지 않습니다. 지난해 10월 미국 정부가 중국의 반도체 주요 장비를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네네네. 1년간 유예를 줬거든요. 네. 올해 10월에 이제 다시 1년간 유예를 해줄 걸로 기대를 내심하고 있는데 이번 문제 때문에 그게 지금 좀 중요한 걸림돌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반도체 업황은 어떻습니까? 감산 효과나 이런 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까? 가격에 대한 반등 기미가 조금씩은 나오고 있어서 네. 사실상 기대 자체는 좀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재고 자산 지표들은 조금 좋아진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이제 낸드 쪽에서는 지금 이제 가격에 대한 약간의 상승 흐름들이 나와서 이게 이제 전방위적으로 가격에 대한 데이터들이 좀 좋아지면서 이제 업황이 정말 이제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좀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약간 이러한 기조들은 뭐 재작년에도 있었고 작년에도 있기는 했었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조금 좋아지는지는 조금만 더 시간을 가지고 보실 필요는 있다. 근데 어차피 업황 자체는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부분들 또 터널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반도체에 대한 이제 바스켓 매매까지도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해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낸드 쪽에서는 일단 감산 확대가 되고 있고 가격 하락 안정화도 생각보다 빠르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웨이퍼에 대한 투입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가격 자체가 지금 4개월 정도 보합세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좀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반등에 대한 기미는 우리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반도체가 좋아져야 되고 수출이 늘어야 되고 그래야 사실은 뭐 한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기조도 바뀔 텐데요. 네네네. 수출이 이제 가격이 좀 오르면서 이제 물량보다는 이제 피해 효과가 좀 있습니까? 최근 수출 데이터가 반도체도 조금은 이제 개선될 기미가 있는 것도 같은데. 일단은 이제 그냥 종합적으로 말씀을 예. 드리면 무역 데이터, 그러니까 무역 수지 자체가 이제 연초부터 계속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반도체도 이렇게 된다면 4분기에 이제 흑자 전환을 할 거야라는 전망인데 사실상 이거는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6에서 9월 정도까지는 소폭 흑자 전환도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본격적으로 얼마나 좋아지는지는 결국에는 이런 IT에 대한 수요 흐름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게 지금 시점에서 뭐 무조건 넘어간다, 흑자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확실히 좋아진다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쉽지 않다. 대신에 지금 좋아지고 있는 흐름들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에 대한 시각은 유지하되 이 속도적인 부분에서는 너무 급하게는 안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앞서 이제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는 사실 상당히 그 주도주로서의 흔들리지 않는 섹터란 말이에요. 그럼 반도체 전체적인 시각은 노이즈는 좀 있습니다. 그죠? 지금 네네네. 약간 중립 관망주입니까? 아니면 조정받을 때 좀 분할 매수 관점이십니까? 좀 하락시 분할 매수 관점이고요. 네. 충분히 뭐
그 지금 아마 반도체 들어가실 땐 이게 제일 고민되실 거예요. 네. 지금 HBM 필두로 후공정 쪽이 많이 올랐잖아요, 소켓이나. 근데 이제 그쪽을 계속 봐야 되느냐, 아니면 뭐 전공정이나 아니면 새로운 이제 쪽을 소재 보느냐. 쪽을 볼 거냐,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저는 뭐 전방위적으로 바스켓 매매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기 네. 때문에 만약에 강하게 조정이 나오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증권의 이재선 의원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오시는데 오늘 자료 보니까 반도체는 뭐 조정받으면 사고 오르면 사고 네, 그렇게 좀 그렇죠. 모을 때라고 네, 좀 관심이 자료를 썼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면 반도체 관련주 가운데서 눈여겨보시는 관심 종목은요? 네, 저는 뭐 지금 여전히 한미반도체를 보셔도 괜찮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일단은 한미반도체를 고르기 제가 이전에는 TFE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드렸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성발 이슈를 조금 더 저는 중요시하게 보고 있기는 하지만 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와 그 삼성전자 둘 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HBM 관련돼서 또 독보 기업으로 좀 편성이 되어 있고 또 이제 그 부회장이 최고가 부분에서도 계속적인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사실상 투심 자체는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자사주를 사고 있다. 그렇죠. 네, 자사주를 사고 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조금 이 기대감이 있고, 그다음 이 회사 자체가 이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할 때부터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굉장히 강하게 하겠다라는 게 좀 이게 모토가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가시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신뢰도는 높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 뭐 비전 플레이스먼트, 뭐 EMI 차단막 실드, 뭐 마이크로소 이런 뭐 대표적인 아이템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업황이 좋아지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이제 빠른 반등들이 또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반도체를 끌어내는 이슈에서 가장 최전선에 영향을 받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여전히 관심 있게 이 종목도 지금 한 4만 8천 원에서 5만 2천 원 사이가 이전에 가격 올라오기 전 박스거든요. 예. 뭐 거기까지 뭐 조금 더 눌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적극 뭐 관심 있게 보셔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한미반도체는 그전엔 SK 하이닉스의 그 HBM 단의 주요 밸류 체인으로 봤는데 SK 하이닉스만 납품하는 건 아니고 삼성 쪽 모멘트도 네, 있다고요? 뭐 삼성 쪽도 이제 추가적으로 예. 요번에 AMD라든지 뭐 이제 엔비디아 관련된 또 모멘텀이 네. 있었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모멘텀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반도체 역에서는 한미반도체 탑픽 종목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창한 본부장님 오늘 두 개 역을 함께 이동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